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 곽지연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찾아왔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학부모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그리고 또 대학교 진학하는 거,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육자 모임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선생님 이거 서머리해서 좀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오늘은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그 세미나 제가 했었던 거를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거, 그리고 또 특수교육 영상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요점만 요약을 해서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어떤 점을 보는 게 좋은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한 걸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작년하고 비해서 바뀐 게 뭐가 있냐면요. 작년이랑 올해랑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요, 크레딧이 30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크레딧 30개를 채우는데 그 30개 중에서 18개의 필수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12개의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19개의 필수 과목으로 늘고 11개의 선택 과목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즉슨 한 학기에 보통 아이들이 4크레딧을 들어요. 9학년에 올라가면 1학기 때 4크레딧, 2학기 때 4크레딧 이렇게 해서 12학년 때까지 4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8크레딧을 들으면 32크레딧으로 졸업을 할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 12학년 때는 보통 크레딧 하나씩 줄여서 이제 스페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뭐 안 나온 크레딧을 수업을 더 듣거나 아니면은 스페어로 이제 다른 공부에 이제 초점을 하기도 하는데요. 19개로 이제 그 선택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이 늘었어요. 그래서 늘은 그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테크놀로지컬 에듀케이션인데요. 필수 과목은요, 영어가 4개 꼭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9, 10, 11, 12학년 때 영어는 4과목을 꼭 들어야 하고요. 수학은 3과목, 그리고 사이언스 2과목, 그리고 캐나다 역사 1과목, 그리고 아트는 뭐 연기, 춤, 음악, 그리고 미술 중에서 1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9학년 때 그 선택 과목을 하나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은 뭐 체육. 그 다음에 새로 들은 게 이제 그 Technological Study. 그래서 9학년이나 10학년 때 그걸 하나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어는 하나를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Career in Civics라고 이제 뭐 약간 그 새로 이제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생긴 그 과목인데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기에 0.25, 0.25 크레딧으로 한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이제 온타리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려면 그 보통 앨리스트 2 온라인 크레딧을 들어야 된대요. 이 즉슨 30크레딧이 있어야 졸업을 하는데 그 30크레딧 중에 2과목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크레딧이지만 이 크레딧은 꼭 다 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 이 온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화를 해서 들을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RC 그 시험이 있는데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6학년 아이들이 EQAO라는 시험을 봐요. 그런데 이제 9학년, 10학년에도 이제 그런 스탠더드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10학년에서 그 영어 시험이 있는데 듣기와 이제 그 영어 읽기와 이제 쓰기 이제 이런 시험이 이걸 패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패스를 못한 친구는 이제 한 번 더 시험을 칠 수 있고 시험을 한 번 더 쳤는데도 또 페일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크레딧으로 들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택 그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을 크레딧으로 전화를 해서 들으면 이 크레딧을 패스를 했다. 그러면 시험을 다시 안 봐도 이제 그 패스를 시켜준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리터러시 수업은 이렇게 시험은 꼭 해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40시간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40시간 발렌티어 아워가 필요가 해요. 이 발렌티어는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이제 기관에서 이제 발렌티어를 할 수 있는데, 이 발렌티어를 하기 전에 가이던스 학교에 있는 선생님의 어프로브를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뭐 보통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발렌티어의 기회는 친구들이 이제 일하고 싶은 쪽에 이제 그런 진로 선택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심이 가는 그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이 뭐 병원이든 약국이든 아니면 기술직이든 그 여러 그 분야에서 이제 그 경험을 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거, 양로원에서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특수 장애 시설에서 그 봉사하는 것도 괜찮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조금 경험을 쌓는 기회로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시간을 채우셔야 이제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transferable skill이에요. 이 transferable skill은 아이들이 얼마나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혼자 이제 시간을 배분을 해서 self-directed learning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collaboration, communication, 그리고 global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digital literacy,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transferable skill들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스킬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자기 표현을 잘하는지, 얼마나 그 다른 친구와 일을 잘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일을 했을 때 그런 스킬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진짜 중요한 스킬인데요. 이 스킬은 고등학교 때부터 팀워크, 발렌티어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더 디벨롭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점수를 잘 받는 이 스킬보다 이 트랜스퍼러블 스킬을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거는 사실 많이 연습하면 쌓아지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9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각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9학년 과목을 택하지 못하면 10학년 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10학년, 12학년을 이제 12학년 과목을 들으려면 11학년 과목이 있어야 하고, 11학년 과목이 있으려면 10학년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좀 선택을 할 때 9학년 때에는 선택 과목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9학년 때 필수 과목을 들어야 10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수학, 과학은 꼭 들어야 하고, 체육도 들어야 하고, 미술, 음악, 아트 쪽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2-3개밖에 없어요. 프렌치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 선택 과목을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제 10학년 때 뭐를 들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길이 열리죠. 그래서 사실 이런 prerequisite 그 코र्스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듣는 과목을 통해서 대학교 때 어떤 진로를 정할지,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을지, 대학교 때 궁극적으로 입학을 하려면 고등학교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12학년 과목이 과학을 듣는 그 점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가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보드에서 그 어퍼를 하는 그 직업군, 그 11학년 때 코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교에도 그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코어 프로그램이 이제 워터루에 많다라는 거를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에 정말 많은 11학년, 12학년 때 들을 수 있는 코업 과정이 있고,
그 코업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해보고 그 일을 통해서 크레딧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되게 기회들도 많고요. 그런 그 기술직들도 거의 140개가 넘는 그런 기술직 중들의 경험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는 정말 스페셜한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아츠를 되게 이제 오디션을 보고 가는 학교도 있고 IB하고 AP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보통 그 AP나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조금 더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챌린지가 필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보통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학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국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IB 프로그램 간다, AP 프로그램에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프라우드가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장단점을 알려드리자면, IB 프로그램은 이렇게 패키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터내셔널 배추러레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대학을 가도 좀 알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자녀가 이제 미국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은 그 IB 프로그램을 했다 하면 조금 더 이제 인정을 해주죠. 하지만 뭐 SAT나 그런 그 학교마다 그런 그 입학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만약에 원하는 대학이 있고 지향하는 대학이 있으면 알아보시고 가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하지만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IB 프로그램 그 패키지를 들었을 때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럼은 많이 못한다고 들었어요. 그 공부량이 다른 데보다 한 두세 배는 많아, 일본 프로그램보다.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학교에서도 기프티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프티드 프로그램은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학업을 했을 때 좀 챌린지가 필요하고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방향의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조금 챌린지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IB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챌린지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AP를 듣고 IB를 들었다고 대학을 더 잘 가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대학을 어플라이 할 때 12학년 과목의 평균 점수로 가요. 그런데 그 평균 점수가 IB를 들었다고 하면 그 평균 점수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낮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조금 더 챌린지가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지만 IB 프로그램을 들었다 하면 다른 일반 프로그램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대학교를 점수 볼 때 이렇게 봐요. 얘도 75점, 얘도 75점이야. 둘 다 동점인데 이 친구가 IB 프로그램에서 75점이면 이 친구를 조금 더 잘 보는 거죠. 조금 프로그램이 어려우니까. 하지만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무조건 평균 점수가 높은 게 좋기 때문에 굳이 AP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낮느니 IB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낮느니 그냥 일반 프로그램 들어서 평균 점수를 엄청 올려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일반 프로그램을 들어서 그냥 공부를 그럭저럭 한다 하면 그냥 일반 프로그램을 들어서 평균이 높은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학업에 정말 욕심이 있고 조금 더 챌린지가 필요하고 조금 더 좀 심화해서 공부하고 싶은 걸 좋아한다, 챌린지를 좋아한다라는 친구들이라면 강추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잘 따라가는 친구라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졸업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보드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위에 랭귀지 섹션이 있는데 그 랭귀지가 그 코리안어로 트랜스레이트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제 그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다, 고등학교에 또 어떤 프로그램이 그 학교에 유명한지 알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 위에 있는 그 랭귀지를 바꾸셔서 보시면 웹사이트 전체가 다 한국말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간단하지만 좀 엑기스만 모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는 7, 8학년 아이들이 많이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수학교를 간다 하면 보통 7학년 점수와 8학년 점수, 보통 8학년 때 IB 프로그램을 한 11월 달쯤에 어플라이를 해요.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에세이도 쓰고 뭐 시험을 간단하게 본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런 스페셜 프로그램을 가시기 원하는 아이들이 있다 하면 그 아이들이 조금 더 7, 8학년 때 그 학교의 가이던스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고, 학교 결정하는 거는 아이가 원하는 학교 조금 더 분명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 학교를 진학을 하지만 특수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아츠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그리고 조금 더 뭐 운동적으로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 된 학교를 가고 싶다면은 그 보드 안에서 어퍼를 하는 학교를 알아보시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에 조금 더 스페셜티가 있는 프로그램, 뭐 요리 학교 아니면 뭐 자동차 정비가 조금 더 유명한 학교,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그거를 알아보시고 학교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IB나 AP 프로그램 그런 스페셜 학교에 들어갔다가 9학년, 10학년 잘 다니다가 10학년 때 다른 학교로 이제 옮기고 싶은데 그게 조금 옮기고 싶을 때 그 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거는 다시 홈스쿨로 와서 내 지역에 어필리에이트에 있는 그 학교에 가서 다시 이제 전학을 해야 된다라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실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나 뭐 4, 5학년 학부모님들은 뭐 생각을 해보시고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궁금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는 그런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한테 또 베스트를 또 어퍼를 해주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교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많이 중요하고,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도 중요하고, 또 지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들이, 저는 항상 이제 그 상담이 들어오면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IB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트 프로그램에 너무 패션을 갖고 좋아하고 그쪽으로 진로를 가고 싶어 해요 하면, 저는 아이가 물론 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그 원하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방향성을 좀 틀어서 아이가 원하는 공부를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만큼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 그걸 위해서 이제 캐나다에서 살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직업군도 중요하고 미래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하는 거를 좀 익스포저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엄마가 원하는 그 꿈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그 진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이렇게 밀어주시고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IB 프로그램을 가서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해서 일을 한들 또 본인이 원하는 진로가 아니면 다들 또 바꾸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 고등학교도 알아보시고, 또 그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또 앞으로 이제 대학교를 갔을 때 또 우리 아이가 또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공부가 얼마나 서포트를 잘해줄 수 있는 그 고등학교인지도 잘 알아보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이제 학부모 세미나를 할 때 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